안녕하십니까, 전주입니다. 홍명보가 지난 월요일날 비유적으로 2701호를 언급하면서 다시 여론을 살짝 돌리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굳이 2701호를 카타르 월드컵을 비유적으로 언급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정말 못나고 못된 홍명보, 당신은 하루빨리 감독에서 물러나길 바랍니다. 홍명보는 굳이 왜 그 사건을 언급해야 했을까요? 홍명보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있었던 여러 부분들까지 안타까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방금 2701호 사건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는데 라는 뉘앙스로 기자분이 직접적인 2701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팀이라는 건 문화도 있어야 하고 정신도 있어야 하고 정체성도 있어야 한다. 그게 다 맞아떨어져야 정말 강한 팀이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결국엔 문화도 있어야 되고 정신, 자기가 말하는 원팀, MIK, 정체성,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결국엔 전술적인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 훈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도 못하면서 강하게 조련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어가겠다 하면서 그나마 자기가 말할 수 있는 팀 문화 만들고 정신 만들고 정체성 만드는 그걸 다 자기가 하겠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자기가 약하고 전술적이나 이런 것들은 답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감독이 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홍명보의 원툴이죠. 이게 팀이야? 이거 원툴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회적으로 그럼 이 사람도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럼 과연 2701호 논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위키의 2701호 논란을 참고했습니다. 2002년 카타르 월드컵의 대한민국 월드컵 일정 모두 끝난 직후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인 안덕수가 SNS에 2701호에 있었던 일들을 기자의 취재를 받겠다라는 피드를 올립니다. 그 실체를 알면 선수들을 절대로 비난할 수 없을 거라는 말과 제 식구만 챙기지 말라는 폭로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2701호 논란을 시작하는 거에 앞서서 저는 홍명보 감독 왜 이걸 굳이를 했었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손흥민 선수 및 기타 선수들, 이것에 동참한 선수들은 반성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회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손흥민 선수는 왜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덕수는 손흥민 전담 트레이너고 2009년경부터 울산 HD죠. 지금 HD 축구단에서 재활 트레이너로 오랜 기간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서 2016까지로 재직이 확인된다고 하고요. 2018년부터는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문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20명의 선수들을 국대 선수들의 요청 끝에 고심 끝에 관리를 했다고 해요. 2023 아시안컵에도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로 고용되어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무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 협회의 공인 트레이너는 아니라고 합니다. 안덕수 트레이너 폭로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덕수는 손흥민의 재활을 위한 개인 자격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도착했고, 카타르에 왔던 송영식 트레이너 그리고 김민재의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팀을 꾸렸다고 해요. 이후 국가대표 숙소와 같은 호텔에 2701호, 문제의 2701호의 방을 잡았고,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김승규, 정우영, 조규성 등을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호텔 숙박비는 손흥민의 부친인 손흥정이 자비로 마련했고, 비행기 값 등 기타 경비는 선수들이 각자 내서 부담했다고 합니다. 카타르 2022 월드컵 이후에 안덕수 트레이너가 이러한 폭로글을 남깁니다. 손에서 열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니들 할 일을 해주는데 왜? 이것만 봐도 너희들 협회 관련된 트레이너들은 일을 안 한다. 너네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나를 리스펙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상대방을 리스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상호 존중을 우선으로 하신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스타 피드들을 막 올리십니다. 그러고 국가대표팀의 귀국을 앞둔 12월 6일 2701호는 대한축구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혀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며 부디 이번 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 식구 챙기기도 해선 안 된다라면서 협회를 저격합니다. 해당 글에 손흥민을 포함한 본선 참가 선수들은 물론 기성용 선수까지 좋아요를 누르면서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안덕수의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갱신되지 않아 채용할 수 없었고 지난번 채용 공고 때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숙박비도 협회에서 지원하려 했으나 안씨가 거절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디스패치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2023년 1월 2일 2701호의 비밀을 단독 보도하면서 안덕수는 선수들의 요청으로 카타르에 합류했고 2018년에는 파주 모텔에서 재활을 도왔고 2020년 아시안컵 대회에도 동행을 했었으며 안덕수는 대한트레이너협회에서 발급하는 AT 자격증 1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한트레이너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1기 출신이래요. 그러나 2014년 K리그 연맹이 갑작스럽게 자격증 요건을 변경했고 안덕수는 협회의 탁상 행정에 반발해서 싸웠다. 자, 이거는 결국에 2014년서부터 안덕수는 협회와 갈등이 있었다. K리그 연맹과 뭔가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특히 축협에서도 AT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고 축협은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과 이 문제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느라 경기에 집중할 시간을 뺏었다. 결국엔 협회가 문제다. 협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선수들이랑 계속 회의를 하느라 쉬는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재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뺏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선수들은 다음 아시안컵 때도 함께하자고 부탁했으며 이에 안덕수는 언제까지 너희가 개인 돈으로 부담할 거냐고 협회에 내가 고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디스패치에서는 선수들이 안덕수에게 보낸 문자도 공개를 했고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감사 인사들 사진들을 보내줬고요. 김민재가 포르투갈전에 경기장에서 보낸 수신호도 그 안덕수 트레이너님 이쪽으로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1월 10날 대한축구협회 공식 입장입니다. 나무위키에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1년 11월에 공채를 올렸고 이 무렵 선수들이 안덕수의 영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덕수는 지원한 적이 없었대요. 일단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답니다. 최숙현 선수의 투신 자살 사건 이후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채용식 관련 자격증이 필수가 되었고 안덕수가 가진 자격증 기본 응급처치사 스포츠 현장 트레이너는 인정 자격증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 운동 처방사이며 2022년 3월 연령별 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모집 때는 국가공인 자격인 물리치료사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안덕수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 자격으로 동행을 한 거고 협회는 선수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음을 감수하고 손흥민 선수 외에도 희망하는 선수들이 있을 경우엔 외부 트레이너에게 치료받는 것까지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원하면 개인 트레이너한테 가서 치료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를 했다고 해요. 카타르 체류 기간 중 10명 정도의 선수가 안덕수에게 치료를 받았고 이 중 협회 의무 트레이너의 치료도 함께 번갈아 가며 받은 선수들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루과이 직전 일부 선수들이 안덕수의 의무 스태프 합류와 기존 의료진의 업무 배제와 귀국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선을 넘었죠. 협회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 뽑는 트레이너라든가 의무 스태프들 관련해서 선수들이 기존 의료진의 업무 배제를 요청하거나 귀국 조치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A 의무팀장을 업무 배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유는 A 의무팀장이 안덕수 씨의 의무 스태프 합류를 반대하는 핵심 인물이었다라고도 밝혔어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일단 해요. 이 선수들은 안덕수가 자격이 없어서 채용해줄 수 없다면 다른 직책으로 등록시키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홍명보 대한축구협회를 욕하는 이유가 프로세스가 무너졌고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는데,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 안덕수 트레이너가 자격증도 없고 프로세스에 맞지도 않고 채용 심사에 뭐 지원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직책으로 등록을 시키고 실제 업무는 의료 지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며 제안을 했다라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명백한 잘못이에요.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편법, 오케이, 편법을 뭐 완전히 모든 편법들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뭐 직책을 더 만든다든가 하면 뭐 그건 협의해서 뭐 협회에서 할 수 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인원이 더 필요했다, 이런 거면 오케이인데, 말도 안 되게 다른 직책으로 등록을 시켜놓고서는 실제는 의료 지시를 하면 안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올바른 프로세스대로 채용된 뭐 의무팀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무슨 죄예요? 그분들은 자격증 다 따고 갱신하고 해서 채용이 된 건데. 그리고 선수들은 협회가 의무 스태프 중 한 명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용한 것은 거짓말이며 협회가 안덕수를 고의로 배제했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은 또 살짝 나오긴 합니다. A 의무팀장은 안덕수를 고용하는데 반대한 인물은 아니라고 해요. 애초에 안덕수는 스스로 지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협회에 나 좀 뽑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자격자라서 고용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선수가 원한다고 모집 공고에 응시하지도 않은 무자격자를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잘못되거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자격자라고 알려진 의무 스태프들 2008년부터 14년째 근속해서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용 시에 자격증 관련 법률이 규정된 시점 이전에 2020년에 재계약을 했고 2020년은 정부의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도 않았던 시점이다 보니 재계약 이후에 결국엔 자격증 조건이 갱신된 것이라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3년 재계약 시점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분은 2022년 12월에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충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협회는 A 의무팀장을 업무에서 배제를 했고 결국에는 선수들이 너무 반발을 하니까 대한축구협회도 의무팀장을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벤투호 스태프들 포함 협회의 인력 상당수가 의료진 교체에 격하게 반발을 했고 월드컵 도중 MRI 등을 동원한 한 의료진의 진료 결과를 선수에게 통보하였으나 안덕수가 중간에서 다른 의견을 선수들에게 전달했고 선수들은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에 안덕수가 SNS에 의료팀을 저격했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안덕수 트레이너의 개인적인 월권이라고 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능을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점수를 맞추고 공부하고 높은 성적을 받고 대학을 가서 의대를 가서 의대 공부를 하고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의료진들, 전문 의료진들이 MRI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통보를 했으나 안덕수가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잖아요. 뭐 선수를 만지고 하니까 뭔가 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몰라요. 본인은 더 있다라고 느낄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월권입니다. 어느 클럽이 어느 구단이 병원에서 트레이너 된다 안 된다 통보했는데 트레이너가 그거 반대하는 얘기를 합니까? 보통 선수들이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도 그렇고 부상을 당하면 트레이너가 거기서 1차적으로 보고 바로 진단을 받으러 병원을 갑니다. 뭐 야구에서 손등을 맞거나 뭐 공에 맞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뭐 골절이 되거나 그러면 그 즉시 바로 병원으로 가요. 병원 가서 MRI를 찍든 뭐 CT를 찍든 뭘 찍든 해서 이 선수의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받습니다.
실력 여부를 떠나 어찌됐건 법적으로 비의료인인 안덕수가 국내 최고 의료진의 판단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선수들에게 주입한 건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안덕수를 정식 채용할 수 없었다 해도 안덕수에게 선수들이 어떠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지 않고 현행 트레이너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협회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채용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일부 선수들 역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협회의 말이 맞아요. 대신에 협회도 잘못한 거라나 언급하면 요즘 트렌드가 개인 트레이너를 데려오고 개인 트레이너한테 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으면 대회 전이든 사전이든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있거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든가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통보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욕구를 관철시키려 한 일부 선수들 징계하셨습니까? 유명하니까, 해외에서 뛰니까, 팀에 중요하니까 불법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선수는 또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당신들이 항상 그렇게 하듯이 일부 선수들은 의무 스태프와 협회 직원들을 향해 무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선수들 징계하셨습니까? 출장 정지든 뭐든 징계하셨습니까? 이 선수들 대회 이후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든 의무 스태프나 협회 직원들한테 사과하게 하셨습니까? 대한축구협회는 무슨 일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런 시스템도 없고 선수들이 뭘 잘못을 하든 외부에서 무슨 프레싱이 들어오든 그냥 내부적으로 몽규 형 말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몽규 형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협회가 시스템이 없고 체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수는 잘못을 알려줘야 되고 그 선수는 잘못된 걸 알고 사과를 하게 하는 게 맞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거나 사전에 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항상 아시안컵 때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다 결국에는 이런 식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덕수의 무자격자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었던 공식 입장이었고 특히 안덕수를 옹호하는 일부 선수들이 불법 채용을 주선했다라는 내용이 공식 입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만약에 징계를 하거나 선수들한테 잘잘못을 따졌으면 이 공식 입장에 넣는 게 맞아요. 왜? 그러면 선수들이 나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 그에 대한 처사라든가 아니면 선수들이 앞으로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해서 선수들을 감싸주고 포용하고 뭔가 선수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공식 입장에도 일부 선수들이 불법 채용을 주선했다라는 내용을 가져가면서 협회가 잘못한 거 있어. 우리가 이거 모른 척 했던 거 있어. 근데 불법을 주선했던 선수들이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협회 너무 비열해요. 야비해요. 그리고 일부 그 선수들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대한축구협회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시스템 체계 불합리화 그 다음에 뭐 지들 멋대로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거 지금 선수들도 동일해요. 일부 선수들이 했던 게 대한축구협회가 하는 짓거리랑 똑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협회도 잘한 거 없고 잘못했어요. 지킬 거면 끝까지 지키든가 끝까지 선수들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언급했으면 징계를 정확하게 주고 선수들이 너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체계에 맞지 않아 라고 언급을 해주든가. 축구협회 안덕수 트레이너님 그리고 일부 선수님들 다 잘못하셨어요. 여기서 잘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을 끌고 들어온 홍명보 감독님 야비하고 비열하고 치졸해요. 짜칩니다 정말. 스포츠니어스의 보도에서는 협회의 공식 입장에 의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또 나왔어요.
의무팀장 A와의 갈등 이유, 그리고 애초에 일부 선수들과 사이가 A팀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벤투 감독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일부 선수들이 이에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팀 닥터가 황희찬의 MRI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소견서만 보고 판단했다고 하고, 차도가 없자 감독이 MRI를 확인해보자고 했더니 MRI는 보지 못했다고 해서 화를 낸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유리하게 각색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나무위키에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축구협회가 잘못했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유예요. 근본적으로 팀닥터는 선수들이나 감독이 뽑는 자리가 아니라 협회에서 뽑는 거예요. 애초에 팀닥터나 트레이너는 감독 밑에서 지시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채용은 협회 주관이에요. 벤투가 안덕수는 의무팀장이든 채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벤투도 축구협회에서 뽑은 의무팀장님이든 트레이너들에 대한 협조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훈련이라든가 트레이닝이라든가 재활에 관련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관계예요. 영상의학 전문의의 소견을 우선 존중하는 것이 협회 측 의료진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박이 나왔고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반박글도 썼었습니다. 수술할 정도로 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형외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소견대로 하지 직접 MRI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영상의학과 소견서를 굳이 받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당하게 채용된 의료진을 선수들이 단체 행동으로 해임하려고 시도한 것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스태프로 대표팀을 꾸리려고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왕준호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그리고 조윤상 강서 바른세상 병원장님, 서동원 정형외과 전문님이 축구협회 의무위원장님이신데 그분까지 해서 총 3분이 대회기간 카타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출전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의사가 의료 지원에 나선 나라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왕준호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다친 선수들의 하체 MRI를 카타르에서 3번이나 찍어서 근육 손상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손상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 힘썼다라는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이후에 안덕수 트레이너는 잠적합니다. 안덕수 트레이너가 무자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축협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안덕수 및 일부 선수들이 지나치게 경솔했다는 지적이 많아졌고, 정작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는 안덕수는 본인은 침묵한 채 추가적인 폭로나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축협 공식 입장문 발표 당일 인스타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축협 저격성 게시물을 삭제했었습니다. 자, 주장 손흥민의 반응이었습니다. 안덕수의 고용주의자 안덕수를 직접 2701호로 데려온 사람이 손흥민이었고, 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 중입니다. 가장 많이 방문했던 사람이 손흥민이고, 안덕수의 인스타에 지속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 보면 해당 사건을 전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고 제가 응원하는 선수고 정말 대한축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해외축구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뛰어주고 잘해주고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은 본인이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주장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덕수 트레이너가 지속적으로 왕준호 교수님을 저격을 했어요. SNS에 지속적으로 저격을 당한 사람은 의무팀장이 아니라 왕준호 교수였다고 합니다. 안덕수는 손흥정 감독으로부터 손흥민 선수의 재활 치료의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이고, 안덕수 선수의 자격증이 갱신되지 않았어요. 이에 안덕수 트레이너님은 직접 반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무자격 트레이너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 유튜브에 따르면 AT 자격증, 대한선수 트레이너 협회에서 발급하는 거, 물리치료사 면허증,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거,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국민체육공단에서 발급하는 3가지 중 하나 이상 보유 중이라면 축구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트레이너 중에 그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2008년부터 계약되어 있고 이미 계약 진행 중인 상황에 규정이 바뀐 거라 2022년 12월까지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했고 이분은 따셨다고 합니다. 안덕수 트레이너와는 다르게 2022년 12월에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충족한 상태예요. 안덕수 트레이너님도 대한축구협회에 들어오고 싶었으면 자격은 맞추셨어야죠. 능력 좋으신 분이 왜 자격을 안 맞추시고 그냥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정몽규가 홍명보 꼽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손흥민이 안덕수 트레이너 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추후에 또 되게 재밌는 게 밝혀졌어요. 황희찬 선수의 부상 원인이 축구 유튜버들의 썰방에 따르면 안덕수와 의료진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왕준호 교수님과 조윤상 교수님 의사들은 황희찬 출장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대요. 근데 외부인이고 의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고용된 안덕수 트레이너가 황희찬이 출장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황희찬의 부상이 안덕수 트레이너가 왕준호 교수를 저격한 시발점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걸 발표한 기사를 올린 스포츠조선의 윤진만 기자는 이러한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부상은 압에 의한 혈관 손상, 결국엔 마사지를 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주장이고 안덕수 트레이너는 본인이 부상을 시키고 오히려 왕준호 교수를 저격하며 선수들을 선동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가대표 의료진들을 안덕수 선수 트레이너를 최대한 존중해주기 위해서 압에 의한 혈관 손상에 대한 원인이 안덕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선수들한테 재활 잘하려고 하고 마사지 계속 해주니까 안덕수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대요. 애초에 안덕수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안덕수는 자신이 황희찬을 부상시킨 것도 모르고 왕준호를 저격하다가 부상 원인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았던 기자들이 왕준호 교수가 MRI 오진을 냈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애초에 왕준호 교수는 정형외과에서 우리나라 1타 교수로 손꼽히고 있는 분이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본인이 진료하는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고 일부 네티즌들이 왕준호 교수가 오진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팀 닥터진들은 의사들, 전문적인 교수 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오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차근차근 선수들의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의 인체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팀 닥터진들이 황희찬이 출장 가능하다고 진료를 했는데 안덕수 트레이너가 출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격증도 없고 그저 외부 선수가 고용한 트레이너인 안덕수 트레이너가 오지랖을 부린 거죠. 추후에 황희찬 누나가 월드컵 직전에는 황희찬이 부상이 없었으나 새로 부상이 생긴 사실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준호 원장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고 삼성서울병원 골관절센터의 센터장이십니다. 진료 분야는 정형외과예요. 무릎 수술의 명의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 여러 학술 대회에도 참가하시며 유장혁, 나성범, 고우석 등의 유명 야구 선수들과 최준용 등 농구 선수, 이광용 골키퍼 등 축구 선수들을 여러 번 수술하신 분입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언더20 대표팀, 21년 도쿄올림픽 축구 팀닥터, A대표팀 팀닥터로 봉사하시기도 했었고 2022년에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직접 황희찬의 몸 상태를 MRI로 여러 번 찍으셨대요.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 그때 안화골절로 정말 부상관리 잘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정말 큰일 당하면 안 된다, 얼굴 충격 입으면 안 된다 해서. 근데 왕준호 원장님이 삼성 서울병원의 성형외과 안과 전문의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선수들을 관리하며 활약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손흥민 선수를 잘 케어하고 싶어서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보여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왜 홍명보가 언급을 하는 것인지,
홍명보가 굳이 이 사건을 언급해서 그가 가져갈 이득은 뭔지가 가장 궁금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선수단의 기강회의는 뭐 일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대한축구협회가 제대로 된, 왜냐면 해외 국가대표들 보면 뭐 피파 월드컵도 그렇고 NBA 선수들도 그렇고 어떤 뭐 몸값이 비싼 선수들 보면 다들 국제대회 나갈 때 팀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개인 트레이너를 데려가서 치료받고 마사지 받고 하는 선수들, 개인 관리를 받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그만큼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럼 그 선수들이 개인 트레이너가 있는지 여부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 축구의 흐름과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지. 축구의 미래,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그냥 이랬었으니까 그냥 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만들면 되지. 이런 문제들, 시스템이 분열돼 있고 정말 시스템이 발전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이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는 앞으로 빨리 조속하게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독님 비열하고 치졸해요. 정말 짜쳐요. 굳이 이걸 왜 언급하신 거예요? 선수단 기강 잡으시려고요? 아니면 본인한테 집중되는 이슈 돌리시려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존나 짜치고 치졸하고 비열하다라는 것만 더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 그리고 안덕수 트레이너님,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를 우기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든가 잘못된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무너뜨리는 거는 지금 축구 팬들이 화나 있는 정몽교와 그 아이들 그리고 홍명보 그 사람을 욕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축구협회가 무능해서 징계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이건 징계감이고 월권입니다. 정하시고 잘못을 이제 와서 인정하긴 늦으셨더라면 이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한테 큰 힘이 돼 주십시오. 근데 잘못한 거예요. 손흥민 등 기타 몇몇 선수분들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월권이 아니라요. 이거는 비리고 정말 큰 문제예요. 실망했습니다.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지금 왜 화가 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